네, 안녕하세요. 볼박창고의 정경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유머가 좀 많이 떨어져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그거였어요. 목사였어요, 목사.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야, 하자 이러면 보통 같이 가서 해야 정상인데,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잔소리 한다, 그렇게 하는데, 재밌게도 한번 하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보 주신 이유가 접촉사고 났다. 택시 공제에서는 85대 15를 주장하고 제보자님은 무과실 주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최대한 양보한 게 100대 0은 인정하는데 사업소 안 들어가고 대차 안 하는 거니까 차량 안 빌리는 조건으로 100대 0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다치게 해놔놓고 반창고 정도 붙이는 까지는 봐주지만 병원에는 못 간다. 병원에 가면 나 과실 인정하겠다 오히려 당신한테 라는 입장이에요. 왜 저렇게 뻔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구석이 있죠.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소송하겠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실익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경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돼요. 돈을 받으려면. 그런데 소송하기가 여의치 않겠죠. 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용 많이 들고 본인이 나홀로 소송하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니까 그걸 알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과연 높은 기사님인지 이해는 잘 안 되고요. 지금 제보자님 누가 봐도 100대 0이에요. 상대방 우기죠, 공제조합이죠, 또 제보자님 자차보험에 가입 안 돼 있죠. 최악이에요, 최악. 국토교통부 산하에 공제분쟁 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제에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관리 감독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거든요. 거기서 만든 공제분쟁 조정 제도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뭐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을 산정해 줍니다. 이 제도 한번 활용하시면 억울함 푸는데 큰 도움 될 거예요. 지금 누가 먼저 차로 변경했다 후방 영상 봐도 명확하진 않아요. 결국 누가 먼저 차로 변경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동시에 차로 변경한 걸로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동시 차로 변경했다면 기본 과실이 5대 5에서 시작할 겁니다. 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보자님 방향 지시등 깜빡깜빡하는 소리가 들려요. 먼 거리에서부터. 그러면 트럭 방향 지시 켰는지 한번 볼까요? 후방 영상 안 보이는데 전방 영상 보면 안 켰다고 보긴 힘들고 켜긴 켰어요. 보시면 깜빡깜빡하죠. 어디서부터 켰는지까지는 확인 안 되지만, 그러면 방향지시는 또 서로 같이 켰다. 기본적으로 5대5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제보 주시면서 제보자님이 잘하신 게 그래도 전과 확보를 좀 하셨어요. 사고 나자마자 핸드폰 녹음 어플을 켰답니다. 트럭이 이제 제보자님이 방향지시는 켰는 거 확인했다라는 말이 녹음돼 있대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트럭은 승용차를 발견했는데도 차로 변경했다 라는 부분은 주의 의무 정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피해자를 따진다면 둘 다 잘못했지만 이와 같이 트럭의 주의 의무가 좀 더 높기 때문에 트럭의 과실이 60% 그리고 제보자 과실이 40%로 평가됩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5차로에 탁송 차량이 비상전멸등 켜고 서 있거든요. 그러면 5차로 교통을 방해한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전체 사고에 대해 10%는 이와 같은 탁송 차량에게 주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나눈다면 상대 차량이 55%, 그리고 제보자님이 35%, 나머지 10%는 탁송 차량에게 과실 비율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작년 9월 사고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상대 차가 2차선에서 갑자기 램프 구간 진출로로 빠지면서 사고 발생했다. 상대방은 렌터카 차량이고 렌터카 공제에서는 5대5 주장하고 있대요. 저는 8대2 주장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주장하는 과실이 합당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 공제에서 왜 5대5라고 얘기하는지. 이건 뭐 5대5? 억지 주장으로 보여요. 오히려 제보자님이 8대2 주장하시는 게 상당히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고속도로예요. 비가 오면 20% 감속 운행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80km 진행하고 있으면 제한속도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한속도 100km에 20% 감속 운행 했다고 보입니다. 상대 차량의 연속 차로 변경 전혀 예상할 수 없고 멈춰버렸다. 더더욱 예상할 수 없습니다. 멈추고 난 뒤에 그 거리가 한 40m 정도인데 빗길이고 제보자님 70에서 80km 진행하더라도 정지거리 내에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제보자 무과실. 납득할 수 없는 차로 변경 후 멈춰버린 상대 차량 과실 100% 인사안입니다. 자차보험 가입돼 있다면 자차보험 처리하시고 분심이 판단받기보다는 곧바로 소송해가지고 객관적인 판단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블랙박스 지금 제보자님 블랙박스가 아니라 제보자님 앞차량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보시면 진행 신호인데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택시 차량 멈추는데 뒤에서 쿵한 차량이 제보자님 차량이에요. 그리고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은 그냥 갔대요. 네, 그냥 가는 바람에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억울해서 제보 주셨다고 해요. 네, 물론 전방 주시를 다 하지 못하고 안전거리 못 지킨 제보자님 사고 주된 책임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신호위반 차량 고려해야죠. 안 부딪혔다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블랙박스 영상 택시 차량은 책임을 물을래야 물을 게 없어요. 신호위반 차량 보이니까 멈춘 거예요. 그러면 결국 책임 소재는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하고 뒤에서 추돌한 차량 책임이 문제가 되겠는데. 제보자 차량. 네.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신호 위반한 차량이 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안 부딪혔는데? 네? 안 부딪혔는데? 그래도 사고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사고 원인을 제공. 그 원인 제공하면 무조건 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하죠. 이제 가정법으로 접근해보죠. 신호 위반하는 좌회전 차량이 있는데 부딪혔다. 라고 한다면 신호 위반 좌회전 차량 과실이 한 70% 정도 주어지고 멈추지 못한 차량 과실 30% 정도 주어집니다. 7대3 이죠. 그거 경우의 수를 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 차량이 이유 없이 정지하는 바람에 뒷 차량이 추돌했단 말이에요. 추돌한 차량 과실이 70% 정도 주어져요.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합친다면 신호 위반 좌회전 차량 과실도 70%, 추돌한 차량 과실도 70%란 말이에요. 과실 비율은 대등한데 여기에서 누구의 주의 의무가 더 크냐? 그러면 신호 위반의 중대법규, 12대 중과실이라는 중대법규를 위반하고 또 신호 위반은 고의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신호 위반한 차량에게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신호 위반 차량 과실이 60%, 추돌한 차량 과실은 50%가 아닌 40% 정도로 평가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못 찾았잖아요. 네네네. 야, 네. 택시 입장에서는 추돌한 차량에게 모든 책임은 100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고에 대한 과실이 더 많은데도 그냥 갔다. 비접촉 뺑소니로 벌 여지도 많아요.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해서 피해자 특정해서 그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 풀 수도 있고 또 가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구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면 정경일,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요 정경일.